자, 반가. 자, 오늘은 자, 원순열하고, 자, 이제 그 뒤편이 이제 중복순열에 대한 걸 같이 설명할 거예요. 자, 근데 원순열은 중간에 어떠한 유형이 있는데, 네, 걔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정리를 이제 다음 강의에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것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봐보자. 자, 일단 원순열은요, 이제 우리가 배웠던 순열에서, 그러니까 순열 우리가 배웠던 말이죠. 거기 이제 원이란 말이 붙은 건데, 이 원이 뭐냐면 이 동그라미라는 거, 동그라미.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제 내용이 이제 원탁이 이렇게 있어요. 원탁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이렇게 앉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간격은 일정하고요. 그럼 그때 사람을 앉히는 방법인데 이제 옛날 어떤 말을 하냐면은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해. 네, 회전을 하는데 이제 회전을 했을 때 똑같은 경우는 한 가지로 본다는 겁니다. 즉, 뭔 말이냐면 A, B, C라는 세 명이 있어요. A, B, C라는 세 명이 있고 그거를 원탁에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앉힐 거야, 세 자리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게 A, B, C 이렇게 앉을 수 있겠죠. A, B, C 이런 순서대로. 근데 이거를 살짝만 이쪽으로 한번, 그러니까 이게 지금 180도니까 이 삼각형 내각이 60도만큼 회전을 시키게 되면요. 이렇게 되고, 자, 이 A가 1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B가 1로 오게 되고, C가 1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얘 자체를 회전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즉 얘네 둘을 같은 경우로 보겠다는 거. 그럼 뭐야? 또 한 번 더 돌릴 수 있지. 한 번 더 돌리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B가 오게 되고 여기 C가 오게 되고 여기 A가 오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를 두 번 돌리게 되면은 얘를 만들 수 있죠. 이것도 같은 경우란 거예요. 그럼 이거 다시 한번 회전시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걸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를 모두 같은 경우로 보겠다는 게 이제 원순열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럼 같은 경우로 보겠다는 건 이걸 세 가지로 보겠다는 게 아니라 몇 가지로 보겠다는 거야? 한 가지로 보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얘 원이 회전하는 경우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똑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순서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 뭐하고 관련이 있겠어요? 조합하고 어느 정도의 약간의 관련성은 있습니다. 조합하고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합 공식 할 때 그거였죠. 이제 순열이라는 것의 순서라는 성격을 아예 다 없애버려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조합이었지. 근데 원순열은 순서를 아예 없애버리는 건 아니고 회전했을 때 일치하는 것만 그 성격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A, B, C 말고 또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기에 A하고 C하고 B 이런 식으로 앉힐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 그럼 이것도 회전시키게 되면은 요거랑 같은 거는 이제 이쪽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 여기 A, 여기 C, 여기 B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 얘랑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A, 여기 C, 여기 B 이게 세 개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원래 이 세 개를 배열하는 것은 총 306가지잖아요. 근데 이 세 개씩 같은 게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세 개가 아니라 두 가지로 세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과정이 뭐냐면요. 3팩이 있을 때 지금 몇 개를 하나로 봤죠? 세 개를 하나로 봤죠, 지금. 그래서 3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팩이니까 결국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는 게 원순열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도 알 수 있냐면 얘를 지금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3으로 나누었을 때 이걸 한 가지로 보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숨은 뜻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뭘 숨은 뜻이 숨어 있냐면요. 고정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고정 세팅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안경이 왜 이래. 뭔 말이냐면 결국 이 세 개는 모두 같은 거니까 그럼 이 세 개는 그냥 A가 여기 있는 상태인 거잖아. A를 여기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제 얘네들이 순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BC가 앉을 수도 있고 아니면 CB가 앉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2팩이니까 두 가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하나를 본다면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이 세 개는 같은 경우잖아. 그럼 3으로 나누게 되면 A를 여기에 고정 세팅 시켜놨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두 가지라고 세는 방법은 얘네들이 남은 둘 그러니까 하나를 세팅시켰으니까 남은 둘을 자리 바꾸는 행위로 인하여 경우의 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순열은 뭐냐면요. 다짜고짜 순열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부터 해야 되냐면 고정을 한 후 그 다음에 순열을 배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고정이라는 것은 순서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이 A가 얘를 고정시키고 있어. 그럼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3으로 나눔으로써 이제 고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원순열의 핵심 포인트예요. 다시 원순열의 핵심 포인트는 뭐다? 고정 후 배열인 거예요. 고정 후 배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원순열은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를 원순열을 하고, 자, 공식도 설명이 됐죠. 왜 n분의 n팩인 거야? 세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여기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A가 움직이는 경우가 다 같은 경우란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 와중에 자리를 BC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얘뿐만 아니라 얘까지도 셀 수 있어서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원순열은 고정 후 순열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되게 쉬워요. 선생님이 처음에는 원순열 되게 어려워했거든요. 원순열이 생각보다 참 그냥 무턱대고 문제를 풀면요 원순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애예요. 네, 근데 이제 쌤이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알려주고 싶고 이제 쌤도 고3 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원순열이라는 게 결국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배열한다라는 느낌으로 가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A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그 다음에 여기로 갈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다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걸 한 가지로 본다. 그 한 가지로 하는 방법이 결국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 개수만큼 나눠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원순열 공식은 이제 n분의 n팩이라고 하셔도 되고 뭐 n-1팩이라고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3명이 있어요. 3명을 원탁에 앉히겠대요. 2팩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쌤이 늘 말하는 거지만 이런 거 절대 외우는 거 아닙니다. 원리를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다 버려버리세요.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원순열은 고정호 세팅이라는 것인 개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그 개념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굳이 암기를 전혀 하실 필요가 없어요. 됐죠? 자,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학생 3명이 있고요. 그리고 남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앉는데요. 그리고 순열이기 때문에 순열에서 나왔던 유형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럼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앉으래죠. 그럼 이웃한다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하나로 묶어서 해야겠죠. 그럼 하나로 묶으면 이게 하나고 그 다음에 5명이니까 합쳐서 총 6명으로 보여야겠지. 그럼 6명으로 일단 원탁에 앉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한 것처럼 6분의 6팩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5팩이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학생은 뭐예요?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순열하다시피 3팩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보면요. 5팩이라는 걸 통해서 뭘 한 거예요? 고정이라는 작업을 한 거예요. 원래는 6팩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순열해서 이제 어차피 그 A가 만약에 이제 6명이 있다고 쳤을 때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6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로 고정시켜야 되는 거니까 6으로 나눈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작업 자체가 고정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하면 돼? 그냥 순열로 배열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쌤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나중 가면. 원순열의 성격은 한 번만 쓰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원순열의 성격을 쓴 거고, 이 다음부터 그냥 순열로 쓰면 된다. 이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말래요. 그럼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우리 뭐야? 이웃해도 되는 애를 먼저 앉히죠. 하나, 둘, 셋, 넷, 5명인 남학생을 먼저 앉힐 거예요. 그럼 남학생을 이제 원순열로 앉힐 거니까 4팩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원래는 5팩인데 그 5개. 한 남학생을 고정 세팅 시키고 싶으면은 남학생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5개니까 그거 5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4팩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이제 여학생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사이사이에 앉혀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원순열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왜? 이미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 둘, 셋, 넷, 5이고 여학생은 3명이니까 5P3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4팩은 24가 되고요. 5P3은 60이 되겠죠. 그래서 1440. 얘는 다 맞는데? 얘는 120이니까 720.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없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얘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니까 이게 원래 그 개념 원리 공식이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암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순열은 다시 뭐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처음에 학성 배울 때는 쌤이 뭐 되게 상황 설명, 상황극을 되게 많이 했잖아. 근데 이제 그게 슬슬 재미가 없어요. 쌤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건 잘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아까 말했던 고정, 후, 순열 이 작업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뭐냐면요. 10명이기 때문에 뭐 A라는 학생이 있다고 쳐요. 그럼 A라는 학생을 먼저 앉힐 거예요. 그럼 A라는 학생을 앉히면서 고정을 시켜야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앉았어요. 그럼 A는요 여기 앉은 거랑 같은 말이겠죠. 왜냐면 회전하면 일로 갈 거니까. 한 번 더 회전하면 일로 갈 거고, 한 번 더 회전하면 일로 갈 거고, 한 번 더 회전하면 일로 갈 거지. 근데 아직 이 흰 부분에는 A라는 학생이 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A는 만약에 여기 앉게 되면은 여기 앉은 거랑 같은 거고, 여기 앉은 거랑 같은 거, 여기 앉은 거랑 같은 거, 그리고 여기 앉은 거랑 같은 거겠지.
그럼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남학생 A라는 그 한 명 있죠. 원래는 10자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앉는 자리는 몇 자리인 거야? 2자리인 거죠. 여기 앉았으면 여기 앉은 거랑 같은 거니까 세팅시킬 거잖아.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은 거 세팅시킬 거니까. 그럼 결국 앉을 수 있는 자리는 2가지인 거죠. 그럼 이제 뭐야? 이게 뭐 한 거예요? 고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A라는 학생이 여기 앉았다고 특수하게 잡아야지. 그럼 뭐야? 나머지는 순열로 앉히면 되는 거죠. 그럼 한 명 앉았으니까 몇 명 남았어? 네, 9명 남았죠? 그래서 9패.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답이 좀 크네요. 그래서 뭐 여기 써있죠. 원순열의 수 곱하기 이제 고정시킬 수 있는 자리. 근데 이제 고정을 먼저 시키고 순열로 배열한다는 느낌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밑에 것도 보시면요. 마찬가지예요. 한 명을 먼저 앉혀볼게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앉힐 수 있는 자리는요. 여기 앉게 되면요. 회전시켰을 때 얘가 여기로 가진 않죠.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한 번 더 회전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여기 앉게 되는 거겠죠. 여기 앉을 수 있고 여기 앉았으면요. 여기 앉은 거고 여기 앉았으면 여기 앉은 거랑 같은 거고 여기 앉았으면 여기 앉은 거랑 같은 거고 여기 앉았으면 여기 앉은 거랑 같은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5군데예요. 여기 앉았다 쳐 이제 특수하게. 그럼 몇 명 남았어? 9명 남았으니까 9팩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답은 너무 크니까 이 정도만 답 써도 됩니다. 얘는 어때요? 여기 앉은 거, 그 다음에 이제 회전시켰어. 그럼 회전시키게 되면 여기 앉은 거랑 같은 거고 또 한번 회전을 시켰어. 그럼 여기 앉은 거랑 같은 거죠? 그럼 그거랑 마찬가지로 세게 되면 여기겠고 여기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남학생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거 자리는 몇 군데? 3군데가 되는 거죠. 여기 앉았다 쳐요. 그럼 이제 순열로 앉히면 되겠죠. 남은 애가 8명이니까 8팩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고정 후 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 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같은 거겠고요. 여기랑 같은 거겠고요. 여기랑 같은 거겠고, 여기랑 같은 거겠고, 그 다음에 너무 막 세서 제가 했겠지? 여기 앉은 거고, 이제 흰색으로 앉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결국 남학생이 앉을 수 있는 건 2자리.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거. 여기 앉았다 쳤으면은 나머지 11명이 앉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11개. 그래서 A는 12다. 이렇게 되는 거. 다시 원순열 핵심보다 고정 후 세팅이라는 거. 다음. 색칠하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색칠하기를 쌤이 싹 정리해서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것도 이제 왜냐면 그 원순열이 이제 유형이 2개로 갈려요. 평면 도형에서 색칠하기하고 이제 입체 도형에서 색칠하기가 좀 갈리거든요. 네, 그걸 이제 한꺼번에 따로 정리할 거기 때문에 한 뭐 15분 정도 걸릴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따로 유튜브로 찍어서 그냥 박제를 시켜 놓으려고 그 유형 따로 가볼게요. 그래서 그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자, 그럼 원순열이 벌써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총 배우는 게 뭐냐면요. 순열 조합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순열 배우고요. 그 다음에 중복순열, 지금 할 거 중복순열 배우고요.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배우고요. 그 다음에 중복조 배우고요. 그럼 이렇게 총 6개죠. 근데 6개뿐만 아니라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분할 쪽도 한번 배운 적이 있었지. 그래서 원래는 총 한 7개 정도 이렇게 배웁니다. 다 나와요. 다 이용해서 나오고 다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뭐 1학년 딴 거니까 안 해도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은 가볍게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순열했고 조합했고 원순열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남은 거죠. 근데 아마 교육과정상에서는 얘가 없습니다. 이 3개 남은 거예요, 결국. 그 중에서 또 이제 하나 들어가자. 자, 여기는 중복순열이라고 돼 있죠. 자, 중복순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순열은 순열이야, 마찬가지로. 근데 중복적으로 배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하고 2하고 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럼 3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어. 그럼 얘네들을 만드는 방법은 그냥 3팩이라고 하잖아. 왜 문제에서 뭐라고 맨날 나오냐면요. 1, 2, 3을 한 번씩만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한 번씩만 사용해가지고. 근데 이제 중복순열은 뭐냐면 1, 2, 3이라는 숫자를 중복, 그러니까 한 번 이상, 여러 번 사용해도 괜찮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만약에 내가 숫자를 배열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먼저 3가지가 있겠죠. 그럼 1을 앉았다 쳐. 근데 순열에서는 1을 썼으면은 1을 못 쓰지. 근데 뭐야? 중복순열에선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앉을 수 있는 것도 3자리. 여기도 3개 가능하죠. 그리고 상황이 연속적으로 올라가니까 곱하기 올라가겠지. 그래서 27, 3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중복순열이에요. 숫자를 중복적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키워드로 따지면요. 우리 순열 키워드 얘기했었죠? 서로 다른.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이렇게 나왔었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 뭐가 가능한 거? 중복이 가능한 거. 이게 중복순열의 핵심 포인트란 거. 그래서 이제 중복순열 보시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해요.
서로 다른, 그 다음에 여기 알게도 서로 다른이 숨어있는 겁니다. 키워드가 서로 다른 중복 가능. 그래서 기호를 이제 empire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 2, 3, 4가 있어. 1, 2, 3, 4가 있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1, 2, 3, 4야. 그럼 1, 2, 3, 4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 3개 다 배열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4 곱하기 4가 되겠죠. 중복순열대로 하면은. 그럼 결국 4의 세제곱이지. 근데 이걸 기호로 4파이 3이라고 쓰겠다는 거예요. 4파이 3. 아, 그러면은 empire이라고 돼 있지. 그 empire이라는 건 공식으로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 제발 외우지 말고요. 그러니까 유형을 외우는 순간 확통을 못합니다.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나 이거 진짜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도저히 막 시험 며칠 전까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때는 좀 외우는 게 낫겠죠. 아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중복순열은요. 이제 이것 좀 정리하면서 가야겠다. 요거 하나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고1 때요. 함수라는 거 배우죠. 함수라는 거 그 좌표평면 함수 말고 1대1 대응 1대1 함수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럼 일단 순열 쪽에서는요. 순열 쪽에서 순열의 키워드를 다 가지고 있는 함수가 있고요. 중복 순열의 키워드를 다 가지고 있는 함수가 있어요. 그걸 잠깐 정리할게요. 순열은 뭐냐면요. 1대1 함수여야 돼요. 아니면 1대1 대응이어도 괜찮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키워드로 접근하면 돼. 순열의 키워드는 서로 다른 이거 중복이 허용이 안 되잖아. 이제 중복이란 말이 등장하니까 이제 중복이란 말도 쌤이 계속 쓸게요. 근데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야? x 값이 다르면요. y 값도 다르다는 게 1대1 함수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가 있고 1, 2, 3, 4, 5가 있을 때 1이 2로 갔어요. 그럼 2는요. 절대 2로 못 가요. 어디로만 갈 수 있냐면요. 2를 제외한 나머지 군데에 갈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키워드를 봐봐. 이 키워드가 결국 뭐야? 1, 2, 3, 4 서로 같아 달라. 서로 다르죠. 1, 2, 3, 4는 어때요? 서로 다르죠. 그리고 화살표가 중복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화살표가 중복으로 갈 수 있죠. 아예 중복으로 갈 수 없죠. 그게 1대1 함수의 정의잖아. 근데 순열 키워드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1대1 함수는 순열이라는 거예요. 그럼 중복 순열은 뭐냐면요. 중복 순열은 함수의 정의예요. 함수 정의가 뭐예요? 하나에 그냥 x가 하나에 하나만 가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지금 뭐가 가능해? 화살표가 중복으로 되든 말든 내 알바 아니에요. 그래서 1, 2, 3, 4가 있고 1, 2, 3이 있을 때 이렇게 갔어. 그럼 2는 1에 못 가? 아니야.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막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즉 뭐야? 키워드를 한번 봐볼까? 여기 자체는 어때요? 똑같이 서로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 1, 2, 3도 서로 어때요? 서로 다르죠? 근데 화살표가 어때요? 중복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아, 함수가 중복순열이다. 여기까지 이해 가능한. 그래서 순열은 1대1 함수로 가시면 되는 거고 중복순열은 함수의 개수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공식이 뭐냐면 얘부터 한번 식을 만들어 보면은 1이 갈 수 있는 건 5군데잖아. 5 곱하기 1이 2에 갔어. 그럼 2가 갈 수 있는 건 4군데, 그리고 3이 갈 수 있는 건 3군데, 그리고 4가 갈 수 있는 건 2군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걸 줄여서 5P4라고 쓸 수 있죠. 얘 같은 경우는 1이 갈 수 있는 거 3군데고요. 2가 갈 수 있는 것도 3군데고요. 3도 3군데, 4도 3군데죠. 그럼 얘는 3파이 4라고 해가지고 3의 4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요거 되게 쉬워. 이 5가 뭐냐면요. 이 5는요, 여기 개수예요, 개수. 공역의 개수. 그리고 얘는 정의역의 개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3이 의미하는 게 공역. 그리고 얘가 정의역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제 공식을 쓸 때는 이렇게 함수 그림 그려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 함수를 통해서 정리된 유형이 얘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외워? 요거 틀만 가지고 문제에서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줘놓고 다른 걸로 나올 수도 있어.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해? 그때 다 외울 거야. 인생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맞죠? 그래서 8페이지 보시면요. 순복순열과 함수라는 내용이 딱 적혀 있어요. 아까 쌤이 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복순열은 함수다. 순열은 뭐다? 1대1 함수다. 뭐 기억나시나? 조합은 증가함수, 감소함수다. 뭐 중복조합은 뭐든지 있다. 뭐 이런 거.
나중에 다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바로 가보자. 자, 키워드 한번 가보자. 처음에 항상 키워드 잡아서 한번 해보자. 자, 두 명이 있답니다. 그럼 두 명은 서로 다르죠. 그리고 출마 선언에서 6명의 선거인이래요. 그 기명으로 투표했다는 건요, 이름을 밝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투표랑 다른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투표는 무기명 선거예요. 이름을 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6명의 선거도 근거로 뭐예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누굴 선택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결국 이 표는 서로 다른 취급을 받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으니 순열 아니면 중복 순열인 거야. 근데 이제 선거인이 투표를 할 거잖아. 그러면은 이 두 명의 투표를 할 때, 두 명에게 투표를 할 때 표가 당연히 중복될 수밖에 없겠죠. 뭐 4대2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 뭐 3대3도 나올 수도 있겠고, 뭐 6대0이 나올 수도 있겠고. 즉 뭐가 가능해? 중복이 가능해. 아, 그래서 뭐인 거야? 중복 순열인 거야. 이렇게 키워드 잡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고민을 하지만 나중에 되면 빨라집니다. 그럼 우린 결국 답이 그거거든요. 2파이 6일까 이제 6파이일까가 이제 답이에요. 이제 여기서 골라야 돼요. 근데 순열 같은 경우는 그거였거든. 2P6은 없어. 야, 어떻게 의자가 두 개밖에 없는데 6명이 앉아. 그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그때 쓰는 게 뭐냐면 아까 쌤이 함수를 이용하셨죠. 요거 이용하시면 훨씬 쉬워요. 봐봐요. A, B라고 하고요. 6명의 선거인을 A, B, C, D, E, F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함수의 정의에 맞게 갈게요. 중복순열이라고 알았으니까. 야, 그럼 이게 뭐야? A는 한 표 받았고요. B도 한 표 받은 거예요, 결국. 그럼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 상황 자체가 6파이죠. 공역 공식 정의역이었으니까. 근데 6파이가 안 된다는 거니까 결국 2파이 6이 답인 거겠죠. 그려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A, B가 있을 때. 이렇게 갔다고 쳐봐. F1. 그럼 뭐야? A는 2표 받은 거고, B는 4표 받았다는 걸 이렇게 상황적으로 맞다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중복순열은 너네들이 2파이 6인지, 뭐 6파이인지 고를 때는 함수 그림 좀 제발 그리세요. 나중에는요, 조금만 연습해봐요. 진짜 그림 하나도 안 그리고 풀어요. 머릿속에서 그냥 띠띠띠 돼요. 당연히 이거지, 막 이러면서. 제발, 처음부터 안 그리지 말고. 맞죠? 그래서 얘도 한번 연습해보면, 서로 다른 편지 세 통이 있대요. 서로 다른이 나왔고, 서로 다른이 나왔잖아요. 세 통이 이제 우체통에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중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3파이일지 2파이 3일지만 하면 돼요. 그럼 뭐야? 당연히 맞으려면.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반대 상황은 안 되잖아. 그래서 2파이 3이 답인 거고 8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5명의 여행자가 3곳의 호텔에 숙박을 하겠대요. 그럼 뭐예요? 5명 서로 다르고요. 3곳도 서로 다르죠. 5명이 3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 언급하고 있어요. 편지를 넣지 않은 우체통이 있다. 뭐 호텔이 있다. 이런 말은 화살표를 아예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편지를 이제 안 넣는 우체통이 아예 없으려면요. 중복순열로 풀 수 없어요. 중복순열은요. 하나도 안 받는 애들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받는 애들이 있을 때만 중복순열을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하나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우체통이 무조건 편지 하나만 받아야 돼요. 그럼 그때는 풀이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분할의 개념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제 세 곳, A, B, C가 있을 때. 그럼 이 상황이 맞죠? 이렇게. 그럼 답이 뭐예요? 3파이 5. 즉 3의 5제곱이니까 243이다. 그러니까 이 지수는 다 외워줘야 돼요, 결국. 그리고 또 이제 중복순열 이런 거 풀다 보면 또 애들이 또 그래요. 쌤, 이거 어차피 문제 풀어봤는데 2파이 3. 그러니까 앞에가 무조건 작던데요? 인생 그렇게 살아봐요. 망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하고. 자, 5명의 학생이 있고요, 남학생. 여학생 4명이 있어요. 1, 2, 3반에 편성을 하겠대요. 그럼 남학생 반은 홀수반에만 넣고요. 여학생은 짝수반에만 편성을 하래요. 그러면 남학생을 먼저 배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을 배열해 볼게요. 그럼 1, 2, 4, 5, 3, 4, 5라는 이제 그 남학생이 있고요. 홀수 안에만 들어야 되는 거니까 1, 3반이 있겠지. 그러면 일단 화살표가 가야 되잖아. 그러면 일단 2파이 5거든요. 근데 뭐라 돼 있어요? 각 반에는 무조건 한 명씩은 있대요. 최소 한 명은 있대. 그럼 그 뜻은 뭐야? 몰빵되지 말란 거야.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 그냥 이 문제는 쉬우니까 뭐 분할까지는 이용할 필요 없어요. 뭐냐면 몰빵되는 경우만 빼주면 돼. 결국 2파이 5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홀수반에만 쫙 있거나 아니면은, 아니, 홀수반에 쫙 있는 것들이잖아.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반에 몰빵되는 거, 3반에 몰빵되는 거 경우의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1반에 몰빵될 때랑 3반에 몰빵될 때는 경우의 수 2개밖에 없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3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학생은 2반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짝수반에 들어간다며. 짝수가 2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4명이 모두 2반에 들어가는 거니까 경우의 수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30 곱하기 상황이 연속적으로 남학생도 들어가고 여학생도 반이 결정돼야 되니까 1에서 30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다시 1페이지 갑니다. 다시 1페이지가 아니라 필수는 5번입니다. 자, 모스보 땡하고 으가 있어요. 자, 그럼 얘네들은 일단 서로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용해가지고 신호를 만들겠대요. 그럼 1개 이상 4개의 이하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1개 이상 4개 이하가 뭔 말이냐면 이렇게 신호가 하나가 있어. 그럼 여기에 으 아니면 찍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신호를 하나 만들라는 소리예요. 그 1개 이상 4개라는 건 뭐야? 케이스가 4개인 거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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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까지.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개예요? 2개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개? 2개죠. 근데 얘네들을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내가 땡 썼다고 해가지고 땡 못 써? 아니지. 상관없지. 이러한 기호를 만든 거니까. 그럼 얘는 4가 될 거고, 여기도 2, 2일 거 아니야. 그럼 8이고, 얘도 2, 2, 2, 2일 거 아니야. 16이 되는 거죠. 그럼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케이스 나왔으니까. 그럼 6, 14, 30까지가 나오는 거. 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얘도 가보자. 자, 청색, 녹색, 적색 3가지 색깔이 있대. 자, 서로 다르죠. 그리고 한 번 이상 3번 이하 들어올려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래요. 한 번 들어올릴 때, 2번 들어올릴 때, 3번 들어올릴 때죠. 이게 그리고 단 2개 이상의 깃발을 동시에 들어올리지 않는다는 건 신호가 하나가 있어. 그럼 여기서 빨간색을 들고 파란색을 들고 이직거리 하지 말란 거예요. 한 신호에는 무조건 빨간색만 든다든지 아니면 한 신호에는 무조건 파란색만 든다든지 이렇게 달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거야 여기다가. 그럼 여긴 청색, 녹색, 적색 중에 3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3가지가 나오고 얘도 3가지, 3가지고 얘도 3가지, 3가지, 3가지잖아요. 그럼 3가지, 9, 27이가 되겠죠. 잠깐 다 더하시면은 39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죠. 다음, 자, 서로 다른 N개의 깃발을 일렬로 나열한답니다. 자, 이 N개의 깃발을 들어 올리거나 내려서 1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들려고 한대요. 그때 자연스레, 그러니까 이게 신호가 이렇게 N개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야, 너 깃발 들어 올릴래? 안 들어 올릴래? 그럼 결국 얘에 대한 경우에서 2가지인 거죠. 그럼 들어 올렸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들어 올릴래, 내려 올릴래 결정할 거 아니야.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그럼 결국 경우의 수 2의 n제곱이야. 근데 그 경우의 수가 총 몇 개 이상이어야 된대? 100개 이상이어야 된대. 그럼 n이 몇이면 돼요? 7이면 돼요. 그렇죠? 자, 다음 C2번입니다. 자, 4개의 숫자 1, 2, 3, 4가 있어요. 자, 얘네들을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3다리 정수 중 홀수의 개수를 구합니다.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이 문제 풀 때요 중복순열 파이 공식 아예 안 썼죠. 옛날부터 얘기하지만 너무 공식에 의존해서 답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 얘기했죠? 경우의 수의 가장 중요한 파트는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그리고 고배 법칙과 합의 법칙을 푼 거잖아. 근데 그거를 공식화 시킨 게 이제 중복순열 이런 것들이고 거기서 다 파생된 거야. 그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무조건 그거를 막 공식을 이쁘게 써야 된다. 이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쌤말 믿으시고 서술형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써도 맞습니다. 공식을 써라 라고 언급하지 않는 이상. 4개의 숫자가 있고 다시 자, 3자리 정수를 만들겠고 홀수 개수래요. 자,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1 아니면 3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몇 개 올 수 있어? 자, 1 썼다고 1보다 중복 허용해도 돼. 그럼 몇 개 올 수 있어? 4개 올 수 있어. 그럼 여기도 4개 올 수 있잖아. 그럼 얘도 4개고 얘도 4개잖아. 16이고 16이죠? 그래서 답이 32가 되는 거죠. 그 다음 6개의 숫자가 있어요. 자, 3자리 정수를 만들겠대요. 그럼 뭐야? 여기는 몇이 뭐다? 3자리 정수 만들고 싶은 거니까 0이 못 오죠?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개? 5개. 여기는 이제 0 올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6개. 여기 6개. 그럼 다 곱해버리면 180. 그냥 이렇게 이거 그냥 해설지니까 이쁘게 중복접 쓰고 있는 거지. 뭐 굳이 그렇게 해서 필요가 없는 거죠. 자, 7번입니다. 자, 2300보다 크랍니다. 그럼 2300보다 크려면요. 2, 3하고
여기 어떠한 자연수가 들어가도 무조건 2300보다 크죠. 그럼 나는 숫자가 4개가 있거든. 그리고 중복 사용 가능하거든. 4가지 가능하죠? 16개. 2400이었어요. 상관없죠. 이건 이미 2300보다 크니까. 얘도 16개. 그럼 앞자리 그때 3일대로 가야겠지. 근데 3일대는 어때요? 여기가 뭐 1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이미 3000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444니까 64. 4일 때도 마찬가지죠. 444, 64. 32, 128이니까 더해주셔서 16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어. 절대 쫄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가 높으면 물론 어려워.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는 절대 어렵지 않아. 항상 중요한 건 뭐다? 얘네들이 섞였을 때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구별할 수 있냐.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알지? 자, 라스트입니다. 자, A, B가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함수의 개수가 49일 때죠. 아, 그럼 뭐야? 함수의 개수는 중복순열이라고 했잖아요. A, B가 있고요. 1부터 N까지가 있을 때 공역 공식 정의역을 이용하면은 공역의 개수가 N개죠. M 파이 2. 그럼 즉 N의 제곱 이게 49니까 따라서 N 값은 7 이렇게 푸는 거예요. 뭐 지금은 쉬운 거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한번 봐봐 이제 함수의 개수래죠? 자 그럼 5파이 3 하면 되겠죠. 그럼 5의 세제곱이니까 125. 1대 함수는 뭐였어? 순열이 됐잖아. 5p 3이죠? 그래서 60. 그럼 더해서 180. 이렇게 내라는 거야.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자, 3하고 F1하고 F3은요. 짝수에 가래요. 그럼 여기 짝수가 6, 8 있죠. 그럼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 2군데. 3이 갈 수 있는 건 2군데. 그럼 2, 4는 홀수로 가래요. 2가 갈 수 있는 건 5, 7, 9, 3군데. 4가 갈 수 있는 것도 3군데. 그리고 함수 개수니까 중복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그냥 쓴 거예요. 그럼 4, 9, 36.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네. 이 문제 풀 때 어땠어요? 중복 순열, 뭐 순열. 이런 공식을 안 썼죠. 그러니까 쓸 때 너무 공식에 얽매이지 마요. 그러니까 상황 이해가 뒤따 중요한 거야. 상황 이해가. 근데 상황 이해만 되면 되게 쉽잖아. 알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중복 순열까지 이제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고 그 다음에 중복 조합까지 이용해서 일단 순열 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아마 내용이 다 끝날 겁니다. 교육과정 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거 한 후에 이제 연습 문제 들어가게 되고 그때는 스텝 1, 2 뭐 실력업 싸그리 싹싹 다 풀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자 복습 잘 해주시고 자 문제 못 풀 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복습 겸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 아이스토리를 사십니다. 됐죠?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